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투자 심리도 매우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녹록치 않은 시장인데요. 이분과 함께 갈피를 잡아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월가랑 연준의 전망이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이 되게 심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어떤 단기적인 지표를 볼 때마다 이제 생각들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은 물가가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제 이런 어떤 물가 상황, 물가라는 게 단순하게 원자재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인건비도 좀 물가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경기가 둔화될 것이 우려되는 게 아닌가 지금 얘기가 있죠.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 또 다른 지표들,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보는 지표들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물 경제는 약간 좀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준이 보는 것은 안타깝게도 후행 지표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7월달 FOMC 할 때는 6월달 지표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세한 것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요. 연준은 일단 딱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어떠한 월가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외에는 안 봅니다. 그거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네. 그리고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월가에서 아무리 주식시장이라든지 실물경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반영하다 보면 오히려 연준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걸 보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월가에서는 일단 주식시장을 보니까 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불거진 것들이 유럽에서도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유럽 경기의 침체,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단일 경제권이지만 아픈 구석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이탈리아라든지 네. 이런 나라들, 옛날에 피그 우리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쪽들, 이런 쪽들에서 만약에 조금 또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라면 전 세계 위기도 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도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은 어떤 예측도 불허하고 어떤 뭐 예단도 불허하고 또 7월달 이제 조만간 7월달이잖아요. 또 2분기 실적 나오죠.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그 급격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늘 비가 아침에 새벽에 엄청나게 내리는데요. 정말 이 비 속에서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오늘은 좀 하고 싶지 않다. 움직이고 뭐 출퇴근해야 되겠지만 친구들하고 약속 이런 것들 웬만해서는 오늘 조금 쉬고 취소되는 싶다. 경우도 많을 텐데 꼭 지금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일 아니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굳이 움직여서 내가 자칫하면 비를 흠뻑 맞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비를 잠시 피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빠지긴 했지만 오늘 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건 아무래도 에너지 섹터, 반도체주, 뭐 크루즈 관련주 등이 있었는데 네. 어느 섹터 좀 먼저 보셨어요? 오늘 일단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뭐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 핸드폰을 들고 네. 뉴욕 증시라는 걸 쳐서 이제 그 한눈에 이제 그 흐름들을 쫙 보는데 대부분 다 보합권 뭐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옆으로 기는 모습들 보이면서 유독 도드라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뭐 엔비디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불투명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엔비디아와 우리나라만 결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뭐 여러 이유들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코인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뭐 서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뭐 소비를 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LG 엔솔이 지금 뭐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 기업들 투자도 일단 좀 조심스러워지는 네, 상황이고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분명 미래 먹거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은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거든요. 네. 경기랑 무관하게 반도체가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인원 200명을 또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또 관련 어떤 분야, 자율주행 쪽엔 반도체를 또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고했다라는 측면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녹록치 않다. 어찌됐든 반도체 업종 지금 이제 사이클상 다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차트를 보니까 네. 저점을 지금 딱
만약에 많이 내일 빠졌죠? 밀리면 지지선 깨고 내려가는데 오늘은 이제 꼬리를 달면서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지금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데 오른쪽 화면들을 좀 키워주시면 딱 지금 불안하죠? 바닥에서 쫙 옆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얘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2,600 안 깨려고 하다가 푹 깨졌던 것처럼 네. 딱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서 내일 만약에 푹 깨지게 된다면 더군다나 미국 증시의 특성상 공매도라든지 숏을 또 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질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도 지금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분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도 주가랑 실적 간의 괴리가 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분위기를 안 탈 수가 없겠죠. 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7만 원대부터 조금 경계감을 좀 표출을 해서 일부 투자자분들이 좀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신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는 어쨌든 시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하향된 리포트를 이제 뒤늦게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면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 현재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좋은데 무슨 소리냐라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스스로 한 얘기가 있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디램 부분에 있어서는 강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것은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시스템이에요. 근데 20-30%에서 강자인 건 맞아요. 삼성전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강자인 건 이제 땅을 다져놨기 때문에 이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줘야 돼요. 네. 삼성전자가 언제 20-30%에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 뚜렷한 성과가 안 보인다라는 게 어떤 삼성전자의 안타까운 거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죠. 뭔가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라. 그래서 삼성이 얘기하는 게 뭐 로봇이라든지 뭐 최근에 언급이 됐던 뭐 자동차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지금 지금 보여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선뜻 투자에 나설 만한 요소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뭐 삼성전자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붙잡고 선물 플레이하기가 좋아요.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낮다라면 바스켓을 구성해서 선물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바스켓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어려운데 삼성전자만 잡고 있으면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이게 우리 시장의 좀 아킬레스건이다. 이 점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는 여행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시장과 무관하게 좀 순항을 해줬는데 오늘은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어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요. 네. 라스베이거스 샌즈라는 어떤 호텔. 대표적인 카지노 네,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이 체인점이 많습니다. 아까 네. 이 체인점이 이제 네.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체인점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마카오에 있거든요. 뭐 가까우니까 뭐 나중에 네, 마카오는 가봤죠. 마카오 요쪽은 샌즈는 안 가보셨구나. 이건 고급 카지노고 우리가 가는 건 베네치아 이런 쪽만 가보셨구나. 저는 라스베가스 가봤는데 MGM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카지노를 다 돌아다니지는 않죠. 한 네, 군데만 딱 그쵸. 보고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구경 삼아 가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지금 현재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네. 이제 중국 봉쇄가 풀리게 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오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조금 베팅하시는 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요. 네. 여기는 우리가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그냥 관광객들을 가는 것이고 그쵸. 여기는 직접 이제 카지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했죠. 중국이 지금 그 셧다운을 좀 풀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격리를 조금 짧게 해주겠다라는 내용 외에는 뚜렷한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중국도 이 문제에 따라서 경기 하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풀어낸다는데 아니 셧다운인데 전 세계 증시에서 왜 제일 강하죠? 네. 그것도 참 보면 아이러니다. 뭐 러시아도 강하고 중국도 강하고 아이러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억누리 소비가 만약 풀리게 된다라면 이건 경기 하강하고 특별히 상관없죠. 왜냐하면 부자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억눌렸던 소비 재개 기대감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에 슈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동안 화장품주도 부침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중국에 대한 기대 덕분에 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올랐는데 아모레퍼시픽을 좀 어제 좀 올랐어요. 근데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쇼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진검닷컴에서 6월 18일 날만 되면 행사를 합니다. 할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6.18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쪽들 하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셧다운 상황이다라면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화장품 중 후라는 상품이 작년에 전체 화장품 매출에서 7위를 차지했어요. 좀 낮은 건가요? 아니, 7위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로레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 브랜드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 따진다면 7위면 꽤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프랑스나 미국 고가 제품들이 여전히 쓰시는 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싸게 산다라면 그런 축들이 이제 대거 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7위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네요. 전 세계에서 7위니까. 올해 40위까지 밀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화장품이라는 게 이게 지금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프랑스 제품, 오늘은 미국 제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 것만 쓰는 거죠. 그쵸. 왜냐면 피부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선호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뼈아픈 부분, 여러 가지 해석을 굳이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나온 성적표가 올해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쇼핑이 더 이제 강화되고 있고 셧다운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이 더 집중됐는데 이런 등수가 밀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제 LG 생건도 이제 많은 데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이 꺾인 게 최근에 지금 중국 때문에 꺾인 게 아니에요. 작년 7월부터 꺾였어요. 주가를 보면. 그래서 결국 이쪽은 현재 우리가 중국에 기대서 매출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가에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어제 유럽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우리가 이제 중국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유럽 쪽에 이제 수출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일단 투자자로서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반도체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하셨던 분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